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스피치 과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아주 잠깐에 불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그 짧은 한 10분에서 15분 인터뷰할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 얼굴 속에서 그동안 어떤 고민들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이런 일들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뭐 오랜 시간을 보지 않더라도 딱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합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에 불과한 건지 저희들이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장하고 실수할 수 있긴 하지만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면접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한 그 30초 동안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관찰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리고 많은 면접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초반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인상이 당락에 많은 그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30초 동안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할 때에 보여주는 확신성 그리고 자신감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라든지 그 사람의 억양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면접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한껏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급하지 않게 이야기하면서도 해야 될 말들을 딱딱 집어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유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연습했는지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몇 번을 반복하고 몇 번의 피드백을 받아봤느냐. 이것은 분명히 실제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모습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떨고 긴장하는 그 지원자들의 공통점은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면접만으로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 합격을 좌우한다는 것이 가혹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중요한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보는 것이 또 회사의 관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면접은 통상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앞에 한 5명 정도의 지원자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째 지원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번은 아무 부담 없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4번이나 5번은 1, 2, 3번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원래 내가 준비했던 얘기를 전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언제나 내가 1번 시드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 중심으로 3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지원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들로 인해서 내 얘기가 그 막 뒤범벅이 되는 경우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의 이야기를 뭐 듣는 모습은 보여주되 계속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계속 되뇌이는 작업.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둔다고 하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혀 이렇게 엉키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이 토론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무엇을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지원자가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생들은 다 말을 잘하고 똑똑합니다. 더불어 합격을 위해서는
이 토론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십. 토론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논거가 다른, 그리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감정적이거나 또는 상당히 빈약한 논리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게 뭐 감정적인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넉다운, KO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승부욕을 보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우선은 자기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대하게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의 주장에 대한 논거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반박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지식의 깊이라든지 전문성과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론 면접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요즘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는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 그 학습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다른 두 토론 그룹이 상대에 대해서 반박하고 아주 빠져나오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에 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서 그리고 대응해서 토론의 주도권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것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질문을 하느냐, 이런 하나하나가 토론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아주 좋은 그 학습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사토론 프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사적인 이슈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런 토론의 달인, 달변가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도록 이야기하는지를 잘 봤으면 하고요. 고전적인 이야기겠지만 역시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논리학이나 설득력에 대한 그런 책들을 여러분의 대학 시절에 다독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향후에 여러분의 대화를 하고 어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HR 멘토스 이상훈 컨설턴트입니다. 취업 역량 기본 과정 시즌2에서는 8강부터 14강까지 면접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중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면접 말하기 스킬에 대해서 8, 9강에 걸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부터 알아볼까요? 8강 면접 파헤치기의 학습 목표는 면접의 중요성 및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접관이 걱정하는 내용 및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1번 면접이란,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의 질문의 구성, 면접 평가 요소, 면접 답변 전략, 면접 순서에 따른 체크사항, 이렇게 크게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접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면접이란 서류 전형 및 인적성 검사를 거쳐서 최종 응시자를 만나서 지원자의 인성과 지적 수준,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서 그 회사의 적절한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중을 점점 많이 투자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직원을 선발할 때 있어서 과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각 업무에 적합한 소수 정예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서류에서만 알 수 없는 도덕성, 의지, 문제 해결 능력, 인간적인 매력 등을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면접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종류에는 1대1 면접,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집단 토론 면접, 프리젠테이션 면접, 이색 면접이 있습니다. 먼저 1대1 면접은 면접관과 응시자가 1대1로 진행하는 면접입니다. 이 면접은 대기업에서는 많이 실시하지 않고 소수 채용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한 명과 면접관 한 명이 1대1로 면접을 보게 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면접관 한 명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주관에 개입될 단점이 있긴 하지만 수험생의 특별한 점, 여러 가지 면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은 면접관이 여러 분 들어오시고 면접자, 지원자 혼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은 면접관들이 교차적으로 면접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은 최근 들어서 기업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단 면접은 면접자가 여러 명 들어가고 면접관도 여러 명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집단 면접을 기업에서 보는 이유는 응시자들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시자 입장에서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 떨리고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응시자들께서는 옆 주변 지원자의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여러 명 면접을 본다고 해서 옆 지원자가 잘 답변을 했다, 내 답변이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티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단 면접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한 끼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양, 이미지, 복장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앞에 처음 면접을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시키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의 자기소개를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토론 면접입니다. 집단 토론 면접은 다수 응시자들이 다수의 면접관 앞에서 토론하는 능력을 평가받는 면접입니다. 집단 토론 면접은 보시다시피 응시자 여러 명이 테이블 형식으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응시자가 찬반을 나눠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형태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집단 토론 면접을 기업에서 보는 이유는 토론 과정에서의 적극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주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논리성이나 어휘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토론 면접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토론은 정답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결론, 바람직한 방향을 끌어내는 것이지 꼭 정답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견해를 먼저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세 번째, 내 주장을 너무 강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내 주장이 맞다고 너무 강조만 하는 것은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른 응시자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이래서 틀렸다,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기본이겠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응시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그 의견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내용을 다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숙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필기구를 준비해서 메모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주제를 주고 면접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면접자가 주제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발표하는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지를 판단하는 면접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 방식은 보통 기업들이 몇 가지 주제를 주고 나서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길게는 30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 5분 내지 10분 정도 발표할 시간을 주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발표할 내용에 대한 주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장하고 전달하는지, 즉 주제 이해력과 표현력, 전달력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생면접, 다양한 종류의 면접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은 무자료 면접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런 자료 없이 지원자의 학벌이라든지 어학 능력, 전공, 자격증 이런 기본 자료 없이 순수하게 지원자의 인성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그리고 피구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여학생들 대상으로 피구 면접을 진행해서 협동력, 체력 같은 걸 판단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카드놀이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합숙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합숙 면접은 이제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통 10명이 1개조로 구성이 되고 그 개별 조마다 면접관 한 명이 계속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좀 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이런 생활도 모든 면접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평소 생활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면접 및 모니터 면접이 있습니다. 즉 함께 지원한 동료들을 서로 평가하고 체크해서 내 동료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는 면접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동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파악해서 어필하는 데 주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종 철인 경기 면접, 등산 면접, 술자리 면접, 체험 면접 등을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이생 면접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서류에 있는 내용 이외에 실생활 모습, 실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면접 질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질문의 구성은 크게 STAR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S, Situation, T, Targeted Hand, A, Action, R, Results. 즉 상황, 과업, 행동, 결과에 따라서 면접 질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었지요? 타겟 hand, 어떤 일을 할 때였습니까? 액션, 어떻게 하였죠? 리절트, 결과는 어땠습니까? 즉 어떤 상황 아래서 본인이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모든 질문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 내용을 면접에서는 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를 할 때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접관의 평가 오류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최근 효과. 보통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정보들로 인해서 이 정보들이 가장 좋은 정보이며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보다는 최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초기 효과. 초기에 발생한 성과나 결과에 압도되어서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첫 부분, 시작할 때, 자기소개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적 지각. 본인이, 면접관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면접관들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는 이 면접관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을 좀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광 효과. 면접관들은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크게 보고 확대 해석하고 좋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단점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장점을 좀 더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성 가정.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학교라든지 종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출신 선배가 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면 나도 쉽게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심화 경향. 여러 응시자의 개인차를 극소화하고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경향. 면접관들이 집단 면접을 보거나 조별 면접을 볼 때 다른 지원자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면접을 잘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별 전체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 경향을 잘 활용하시려면 내가 면접을 좀 못 봤더라도 우리 조가 잘 본 인상을 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가혹화 경향. 이 면접 오류는 이제 압박 면접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면접관들이 그 지원자를 압박하거나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며 지나치게 변명을 하려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관대화 경향. 관대하게 보는 경우는 압박 면접과 반대로 면접관들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면접자가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려는 면접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나치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해서 내 자세나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면접 답변의 전략입니다.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기. 면접자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의 결론을 가장 첫 문장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부터 하거나 부연 설명부터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결론을 맺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면접에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하기. 이 답변은 이제 면접자가 답변을 할 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어떻게 더 노력해서 알겠다. 내가 이해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적합하게 답변하기. 적합한 답변이라는 것은 면접관의 질문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면접에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면접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듣지 않는다면 적합하게 답변하기 힘들 것입니다. 네 번째, 성과, 이익 중심으로 답변하기. 즉, 본인이 했던 경험 중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내가 조직생활을 할 때 이익이 될 것인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며 성과, 이익 중심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숫자나 고유명사를 많이 섞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답변하기. 이건 이제 면접관이 지나치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주거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농담을 할 때 기본적인 예를 안 지킨다거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시간 조절을 해서 답변하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접관이 특히 자기소개를 할 때 30초 제한, 1분 제한, 시간 제한을 둔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되며 약간 짧게 답변하는 건 괜찮지만 시간을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반복하지 않기. 흔히 이제 면접을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앞에 말하거나 답변한 내용을 또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본인이 자랑하거나 전달할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답형 대답은 피하기.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다시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을 상당히 힘들고 괴롭히는 행동이 되겠죠.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외워서 답변하기. 면접자들이 긴장이 되니까 특히 자기소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외워서 가시는데 완전히 외워서 가시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면접 내용을 계속 외우기만 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거나 좀 변형된 질문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요. 면접 내용을 외우는 대신에 큰 맥락, 단어를 통해서 맥락을 구성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직한 답변과 잘난 척하기. 부정직한 답변은 흔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면접관들은 금방 알아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심과 열정의 결여. 관심 없다는 거죠, 면접에서. 단답형 답변을 한다거나 딴 데 쳐다본다거나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봉과 복리 후생부터 묻는 사람, 아직 뽑힌 게 아니죠.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을 뽑아놓으면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복리 후생이 있으면 쉽게 이직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 결여,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면접 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제출한 이력서, 소개서를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사전에 읽어보시고 면접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각,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항상 정해준 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전문적이거나 부정적인 언어와 습관. 비전문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상투어를 많이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랑 대화할 때 쓰는 비어, 속어, 은어 이런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답변하기. 면접관이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죠. 결론부터 짧게 간략하게 답변하되 부연 설명해주고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죠. 경청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하기. 내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옆 사람이 질문을 할 때도 듣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본인한테 그럼 옆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 답변을 못한 경우가 많겠죠.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거. 면접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면접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거나 시기를 쳐다본다거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면접 지원자들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말 흐리기, 시선 피하기, 더듬거리기, 한숨 쉬기, 마지막이 입술 깨물기입니다. 끝말 흐리는 것을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이유가 자신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시선 피하기, 역시 마찬가지죠. 면접을 볼 때는 항상 면접관을 쳐다봐야 되며 천장을 쳐다보거나 아래로 내리게 되면 자신감 없다는 표현입니다. 더듬거리기, 한숨 내쉬기, 다리 떨기 다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 결론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좀 덜 알고 있더라도 덜 숙지하고 있더라도 자신감 있게 끝까지 목소리 높여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면접관이 싫어하는 인물형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과시형. 혼자만 잘났다고, 나만 잘났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은 기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자기 비하형. 나는 지나치게 부족하다. 가진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냥 좋아할 뿐이지 잘 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겠죠. 이런 사람도 면접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범 답안형. 답변을 준비해 와서 외운 게 티가 나듯이 책을 읽듯이 답변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무기력형. 기업이 성과를 내려면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하고 좀 모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겠다는 무기력형은 기업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째, 면접 순서에 따른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당일날과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면접 끝났을 때 이렇게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면접 당일날은 우선 첫 번째로 면접 장소 어디인지 몇 층인지 그리고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은 어디서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집에서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내려서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모두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질문사항 대표적으로 알고 가야 될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접 준비하신다고 전날 늦게까지 준비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가장 기분 좋은 상태, 컨디션 좋은 상태로 면접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시세 관련 프로나 주간 신문, 해당 당일날 아침에 신문을 꼭 읽고 가셔서 최근 이슈가 뭔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최근 기업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그리고 면접 시 필요한 준비물, 예를 들어서 각종 서류라든지 제출해야 될 목록 같은 것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도착하고 나서 대기실에서는 첫 번째, 지각하지 말고 항상 30분 전에 도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회사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기실에서는 반드시 침착하게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행동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비치된 홍보물을 보신다든지 신문을 보시는 게 좋고 반드시 휴대폰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실내에서는 당연히 금연이고 면접장 도착하면 흡연자들은 면접을 볼 때까지는 담배를 안 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약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대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위치 확인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호명을 하고 입실을 했을 경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을 열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 옆에 가서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시고 앉으라고 할 때까지는 앉으시면 안 되고 서서 기다리신 다음에 앉으라는 호명이 있으면 가볍게 앉아서 자세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면접실 분위기에 맞게 면접실 크기나 면접관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목소리 톤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 하지 말고 부동 자세 유지하시면서 시선 처리는 면접관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답변을 할 때 면접관이 나를 안 쳐다본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말을 멈춰서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하셔야 될 것 같고 대화를 할 때는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평소에 대화하듯이 어른이란 연장자랑 대화하듯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실을 하실 때는 일어서서 의자를 점검을 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 문을 닫고 나가서 가볍게 목례를 하시면서 퇴실을 하시고 면접이 끝나고 퇴실을 한 다음에 대기실에서도 아직 면접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고 최종 회사문을 나가실 때까지는 면접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8강 면접 파헤치기에서는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9강에서는 면접은 말하기 기술이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